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데이터 우선순위의 영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새롭게 듣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공차 해석, 응용 측정, 3차원 측정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고 실습하고 복습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다 한 거야. 그런데 오늘 이걸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요게 요거다 요게 요거다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매치를 시키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전체적인 거를 같이 묶어서 알아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늘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미 서말의 구술을 다 가지고 있어. 단지 그거를 꿰는 작업을 안 했는데 오늘 나와 같이 그 서말의 구술을 꿰가지고 보배 진주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데이터 우선순위의 개념, 그리고 이것이 측정좌표계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자유도 구속, 데이텀 설정, 측정좌표계, 이게 다 같은 얘기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체의 개념. 형체 무슨 형체 있다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 이렇게 있다는 거 항상. 왜냐하면 자유도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적인 거예요. 근데 데이텀 설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엔가가 실제적으로 3차원 측정기에서 프로빙을 해가지고 데이텀을 설정하는 거죠. 이 데이텀 설정을 하려다 보니까 프로빙을 할 수 있는 형체가 필요해. 근데 그 형체가 뭐냐 하면 실제 제품이죠. 물건. 그게 가공 형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공 형체를 프로빙을 해서 데이텀을 설정하는데, 그 데이텀 설정 결과는 이 측정 좌표계라는 이 또 개념적인 걸로 얘가 표현이 돼요. 이 측정 좌표계라는 개념은 바로 이 측정 형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토익 과제가 첫 번째가 이거였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형체들이 뭐 점, 원, 구, 원통 있는데, 이 중에서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에 사용할 수 있는 형체, 어떤 형체는 공간정렬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형체는 평면회전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형체에서 어떤 항목을 거기다 사용하냐,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리됐나요? 여기서 힌트가 뭐냐 하면, 선형운동 구속하는 데는 뭐가 쓰인다? 좌표. 회전운동 구속하는 데는 뭐가 쓰인다? 축각. 이런 얘기였죠. 공간정렬에는 축각이, 요 축각이, 공간정렬에는 축각 2개가 쓰였고, 평면회전에는 축각이 하나가 쓰였고, 원점 지정에는 축각이 필요가 없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걸 설명을 해보는 거고, 두 번째 과제는 이거 있어요. 우리가 뉴로메저에서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평면, 직선, 점 이렇게 적용을 했죠. 그런데 그걸 측정하면서 그런 궁금증을 가졌을 거예요. 자, 공간정렬은 평면이라서 평면을 측정을 했는데, 평면 회전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평면인데, 여러분 이거 뭘로 측정했어요? 직선으로 측정을 했어요. 원점 지정, 분명히 이게 평면인데, 점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것이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는 거지. 설사 잘못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평면, 직선, 점으로 측정한 게 잘못된 게 아니더라도 평면을 왜 평면, 직선, 점으로 측정했을까? 라는 궁금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미 있을 거야. 근데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고 설명을 하거나 또 글로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좀 난감해. 정리가 잘 안 돼. 그죠? 그 이유는 정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자유도 구속의 기본 개념. 이건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밑에 세 점. 공간정렬. 그죠? 그럼 RX, RY, TZ. 나머지 구속을 하기 위해서 직선 측정했어요. 평면회전. 그죠? RZ하고 TY 구속했어. 나머지 한 점 TX. 그래서 자유도가 다 구속이 됐던 거죠. 육자유도가. 평면에서 여기 평면 측정해가지고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얘를 좌표계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X, Y, Z 이렇게 예를 들어 본다면 평면을 측정해가지고 TZ를 구속했죠. 그죠? 그 다음에 RX, RY 이렇게 구속을 했어요. 이것은 ASME 기준으로 표현하면 Z, 요거는 U, 요거는 V 이렇게 구속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직선을 측정해서 뭘 했냐 하면 TY를 구속했어요. 요거는 Y. 그 다음에 RZ를 구속했어요. W. 그죠? 그 다음에 요 한 점을 통해서 TX를 구속했다. 이렇게 해서 육자유도를 다 구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항상 이 평면을 그 TZ를 구속하는 걸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이걸 만약에 TX 또는 TY를 1차 데이터로 구속하는 공간정렬을 했을 때 이 나머지들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훤히 넣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위에 찍어서 공간정렬, 옆에 찍어, 앞에 찍어서 평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공간정렬하면 TZ, RX, RY, 평면회전하면 TY, RZ, 원점 지정하면은 TX 이렇게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어. 근데 그거는 하나의 예를 들은 거지 그것으로 개념이 고정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자유도 구속 과정을 설명해 보자. 지금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뜯어보자 이거예요. 분해를 해보자는 게 성분을. 왜냐하면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음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여기다가 도대체 왜 여기다가 공간 정렬을 해야 되고 여기 이렇게 측정해서 평면회전을 이 직선 측정에 평면을 해야 되고 여기를 측정을 해서 원점 지정을 해야 되느냐? 라는 근본적인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 도면에 맞추기 위해서. 도면에 규제된 설계 형체에 맞춰서 가공 형체를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설계 형체하고 가공 형체가 동일한 데이텀 상에 있어야 이게 평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반 측정 방식에서는 이런 고민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좌표 측정 방식이라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자유도 구속이라는 개념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지금 이게 기계좌표기예요. 이게 기계좌표기예요. 기계좌표기의 상태에서 얘를 측정하면 도면하고 비교가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좌표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측정좌표계 만드는 과정을 자유도 구속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유도 구속하는데 자유도 구속은 데이텀 설정, 측정 좌표계 설정 같은 얘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데이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기계적 정렬, 수학적 정렬.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반 측정 방식에서는 기계적 정렬을 주로 사용하고 좌표 측정 방식에서는 수학적 정렬을 사용해요. 근데 기계적 정렬은 단순한 제품은 가능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측정할 때는 불가능해. 그래서 좌표 측정 방식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학적 정렬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좌표 측정 방식이라는 것이 정반 측정 방식의 원리에서 그대로 응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학적 정렬도 기계적 정렬의 응용이다. 그래서 이 기계적 정렬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측정기야. 여러분 투영기나 공구현미경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제품이 이렇게 놓여 있어. 그러면 기계좌표계를 측정 기준으로 하면 XY가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그런데 도면에서 측정하라는 XY는 요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면처럼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야 돼. 뭔 작업을 해야 되느냐? 자, 이만큼 지금 Y축으로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투영기나 공구현미경 테이블을 핸들을 돌려가지고 Y를 이만큼 옮기는 거예요. 이만큼 옮겼는데 또 문제는 아이고 요만큼 지금 각도가 안 맞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테이블 이렇게 돌렸죠. 투영기 위에 있는 테이블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걸 이렇게 맞춘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맞췄는데 자, 그럼 이게 뭐 한 거예요? 우리 수학적 정렬에서 치면 RZ 맞추고 그 다음에 TY 맞춘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TX를 옮긴 거죠. 테이블 이용해서. 그러면 요게 이제 측정할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하면 XY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계좌표계 하고 이게 지금 같아진 거예요.
공작물을 물리적으로 기계좌표계에 맞춘 작업이다. 이게 기계적 정렬이다. 그러면은 수학적 정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개념이 똑같아요. 다만 제품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기계좌표계, 이 좌표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봅시다. 자, 이게 기계좌표계예요.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우리가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하면 도면하고 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여기 2점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평면에 재냈죠. 그죠? 그리고 여기 1점 측정해 가지고 원점 지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측정을 했죠. 그러면 이 평면 회전하고 원점 지정을 할 때 소프트웨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라는 것은 아까 제품을 돌린 것 대신에 이 기계 좌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요만큼 기계 좌표계를 RZ만큼 평면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원점이 맞아줘야 되잖아. 지금 좌표계는 맞았어. 각도는 맞았는데 원점이 안 맞아서 원점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요만큼 보내. 그리고 요만큼 또 Y쪽으로 보내야 되죠. 이만큼을 보내. 그러면은 우리가 요 값을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제품을 회전한 것을 수학적 정렬은 소프트웨어에서 좌표계를 회전시켰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모든 측정은 이 PCS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정렬을 하고 나면 MCS하고 PCS는 달라진다. 그래서 구속 단계가 회전운동 구속하고 선형운동 구속하고, 구속 성분은 RZ 구속하고 TXTY 구속을 하는데, 자, 기계좌표계는 MCS는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변경이 불가하다. PCS는 움직인다. 그리고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계좌표계의 존재를 3차 측정할 때 전혀 못 느꼈을 거예요. 왜냐? 그거는 내부적으로 계산되는 거고, 우리는 항상 이 도면에 맞춰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PCS를 기준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이 PCS에서 계산하는 기준이 뭐냐면 MCS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이 MCS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뉴로매저에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직접 봐요.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쪽 아래쪽 이쪽에 있는 이게 기계좌표계고 이게 제품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지금 이 기계좌표계, 지금 이거 보이죠? 이 하늘색 요 기계좌표계가 어떤 지금 변화가 있는지 조금 아까 내가 그 그림으로 설명한 거를 머릿속에 두고 한번 보세요. 자, 측정합니다. 제품에서 지금 프로브가 와가지고 1점, 2점 측정해서요. 평면 회전했어요. 그랬더니 기계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원점 지정했더니 좌표계가 이쪽으로 갔죠. 잘 보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평면 회전을 하면은
이게 기계좌표 원래 있던 기계좌표예요. 평면 회전을 하면 저 제품의 좌표계에 맞춰서 얘가 이렇게 회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점 지정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실습할 때 소프트웨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럼 데이텀 우선순위.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 3차 데이텀. 1차 데이텀은 다른 데이텀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는다. 2차 데이텀은 1차 데이텀으로부터 구속을 받는다. 3차 데이텀은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으로부터 구속을 받는다. 이런 원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면을 평면 직선 점으로 측정을 했던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게 3차원 측정에서 평면 직선 점으로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을 한 거예요. 자, 평면으로 공간 정렬을 했어. 그럼 구속되는 성분이 뭐예요? 얘가 구속되는 게, 자, TZ 구속됐죠. TZ. 그 다음에 뭐가 구속이 돼요? RX, RY. 이렇게 구속이 됐죠? 요거는 U, V. 자, 2차 데이텀에서 직선을 측정했더니 뭐가 구속이 됐느냐? 요 TY. TY가 구속되고 RZ가 구속됐어요. W. 3차 데이텀에서는 뭐가 구속이 됐느냐? TX 구속이 됐어요. 요거까지는 늘 하던 거니까 이해를 하겠죠? 이번에는 평면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자, 1차 데이텀에서 공간 정렬 뭐 했어요? TZ, 그 다음에 RX, RY, 그죠? U, V. 2차 데이텀으로 여기를 직선이 아니고 여기를 평면으로 측정을 했어요. 평면으로. 그죠? 여기를 평면으로 측정을 하면 뭐가 구속이 돼요? TY가 구속이 돼요. 그리고 이 평면으로 인해서 구속화할 수 있는 성분이, 회전 구속은 뭐가 있어요? R, X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R, Z가 있죠. W. 왜냐하면 이 평면을 측정하면 데이터가 뭐가 나오냐면 Y좌표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Y축의 X축으로, Y축의 Z축으로 몇 도 기울어졌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 Y축이 X축으로 얼마 기울어졌다. 그죠? 요게 RZ이에요. Y축이 Z축으로 얼마로 기울었다. 요게 R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차 데이텀. 여기를 평면으로 측정했어요. 평면. 여기서 구속할 수 있는 성분이 뭐가 되냐면 TX. 그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데이터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X가 얼마, 그 다음에 X축이 Y방향으로 몇 도, X축이 Z방향으로 몇 도, 이렇게 각도가 나와요. 그러면
X축이 Y축 방향으로 몇 도 회전됐다. 이거는 뭐예요? RZ죠. 그 다음에 X축이 Z축으로 몇 도 기울어졌다.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RY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분이 있는데 1차 데이텀은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받아. 그죠? 그러니까 TZ, RX, RY 이거 세 개가 다 구속이 돼요. 선형운동 하나, 선형운동이 한 개가 구속되고 회전운동이 두 개가 구속된 거예요. 2차 데이텀에서 2차 데이텀이 1차 데이텀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2차 데이텀에서는 1차 데이텀에서 구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여기 TY 보니까 1차 데이텀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선형운동 하나는 구속이 가능해. 그런데 회전운동을 보니까 RX 요거 U 요거는 보니까 여기 이미 구속을 했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는 구속을 못해. RX는 RZ 가서 보니까 RZ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구속이 가능해. 그래서 회전운동을 하나를 구속한 거예요. 요게 TZ 요게 RX RY 여기는 TY 여기는 RZ 그죠? 3차 데이텀에 갔더니 선형운동 TX 구속이 안 됐어. 오케이. 선형운동 하나 구속 가능. TX 그 다음에 회전운동 구속 성분을 보니까 RZ W 아이고 이거 여기서 구속이 됐네. 2차 데이텀에서 그럼 여기서 구속 못하죠. 그 다음에 RY V 쫙 봤더니 여기서 구속을 했네. 이미 1차 데이텀에서. 그러니까 얘도 3차 데이텀은 여기 구속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3차 데이텀은 TX 하나밖에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결국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평면 이렇게 하는 거나 평면, 직선, 점 이렇게 하는 거나 구속 성분이 마찬가지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데이텀 우선순위 때문에 2차 데이텀을 직선으로 하나, 그죠? 직선으로 하나, 평면으로 하나, 구속할 수 있는 성분은 TY, RZ, TY, RZ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냐, 요거는 요 1차 데이텀 여기서 이미 구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구속이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차 데이텀을 봤더니 평면으로 하나, 점으로 하나 구속할 수 있는 성분은 TX 하나더라는 거야. 왜냐? 평면으로 했을 때 RY 그죠? RY는 여기서 이미 구속이 됐어. 요 RY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구속할 수 없고 RZ는 이미 여기서 구속을 했어. 그래서 얘는 구속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면이지만 데이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평면으로 해도 구속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앞에서 구속한 거를. 그러다 보니까 평면, 직선, 점 이렇게 좌표계 설정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왜 평면으로 다 하지 않고 직선, 점으로 했는지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건 한 가지 가정이 있어. 그 가정이 뭐냐 하면
이상적인 각면, 이건 뭐냐면 평면도 제로, 서로 직각으로 가공, 직각도 제로, 이렇게 가공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가공 형체는 항상 오차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은 평면 직선 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느냐 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